상가중개요. 전주분이님, 저는 상가중개를 안 해봤는데, 일단 그거는 제가 주변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참 많이 해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릴게요. 자, 권리금이 있는 곳에 사무실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자, 일반적으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권리금 있는 곳에 사무실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이제 권리금이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돈을 주고 그냥 하는 게 어떤가, 어떻게 해야 되나,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권리금도 그렇고 임대료가 비싼 걸 수도 있고 물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정답은 사실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지금 물어보는 특히 잘 되고 있는 중개업소의 열의 9은 뭘 강조하느냐, 온라인 아시잖아요 다들, 그죠? 온라인 광고 홍보 능력, 이게 대세다.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이게 현실입니다, 현실. 그러니까 업력이 좀 짧아도 좀 깊이 있게 좀 몰라도 이게 되느냐에 따라서 컨택률이 달라지니까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.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.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닌데 저는 권리금을 예를 들어서 싸게는 1,000만 원 준다, 비싸게는 5천도 준다. 저라면 그것을 요즘 블로그든 유튜브든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에 시간적 비용적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. 사무실은 낮은 데로 잡고. 왜 그러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정답은 다 아니에요. 근데 권리금이 있는 곳에 들어가더라도 요즘 중개업소를 쉽게 차릴 수 있잖아요. 돈만 좀 몇 푼만 있어도 차리는데 그 권리금이 내 파이를 보장을 해준다는 거 확신이 없잖아요. 옆에 또 차릴 수도 있는데. 근데 그런 불확실적인 위치나 입지 상황을 내가 믿고 권리금을 준다. 그거는 그러니까 위치적인 권리, 자리값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리적인 권리금을 그렇게 주고 들어가면 과연 그 정도의 가치, 내 파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,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는 비용입니다. 어떤 분들은 이거 뭐 결국 주고 나올 수도 있지 않나, 나중에 나도 받을 수 있지 않나, 뭐 받으면 다행이고요.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. 주변 환경이 바뀌면. 그런 데미지도 있을 수 있는 거죠. 회원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. 회원업소가 응집력이 약화된 곳에서 내가 회원업소 들어갔는데 나중에 딴 사람 들어올 때 받아 나올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? 아닌 거거든요. 그러니까 권리금이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요. 온라인 광고나 홍보 능력은 적어도 내가 교육을 받든 블로그를 진짜 잘 뜨는 블로그를 뭐 어디서 뭐 가져오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게 비용하고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적어도 그 녀석은 남아있잖아요.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하나의 내 재산이 되고요. 나중에 온라인 광고를 했던 그 스킬이나 능력이 블로그든 유튜브든 남아있는 그게 내가 다른 곳에서 뭘 하더라도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 중개업소 하다 보면 힘들면 여기 그냥 배업하고 딴 데서 할 수도 있잖아요. 물건 종류가 안 맞아서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. 아파트 하다 나 상가해볼래 해서 다른 데 가서 상가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운 블로그, 유튜브, 온라인 광고를 했던 그런 요령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.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온라인 광고와 홍보 능력에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. 비용을 들이는 방법은 진짜 모르겠으면 카페에 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. 그러니까 비용을 여기 1,000만 원, 2,000만 원을 왜 드릴까 싶어요, 저는. 여기 온라인 광고에 1,000만 원, 2,000만 원을 들여보세요.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되는 거예요. 적어도 매수자 확보는 엄청 앞서가게 될 겁니다.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비용을 들일 바에야 저라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. 그래서 권리금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 금액이 약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고, 또 문제가 그 권리금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자, 권리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 권리금이 합당한지 처음에 중개업을 시작할 때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죠? 이 권리금이 고객 리스트나 명부가 있다, 물건이 있다, 이런 거는 실제 이게 실제 물건인지 고객 리스트가 유효한지도 여러분들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권리금이 합당한지 전혀 파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권리금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파악하기 어렵다. 그래서 뭐 일례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고객 리스트를 진짜 예전에 내가 그냥 전화번호 아는 사람, 어떻게 그냥 와서 물어봐서 한 번 물어보고 간 사람, 기억도 안 나는 사람까지 전화번호를 다 적기도 하고, 어떤 분들은 심지어 허위 전화번호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내 회원 리스트가 이 정도 된다, 이렇게 해가지고 권리금을 받기도 합니다. 나쁜 사례만 말씀드리는 건데,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확인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따져보면 권리금을 굳이 주고 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
그래서 권리금은 저는 안 맞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상가 중개는 일단은 유동성이 있는 곳, 상권을 아우를 수 있는 곳에 자리 잡는 게 좋다는 것이 이제 원론적인, 이론적인, 그리고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그런 답변이 줄을 좀 이룹니다. 예,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꼭 모퉁이에 자리 잡으신 분이 있어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기퉁이에 차린 이분은 열심히 명함 돌리고 계속 한다 하더라고요. 예, 그렇게 안 하면 생각보다는 그 매물 확보가 잘 안 된대요. 예, 그리고 그 잘 보이는 곳을 좀 이기기가 쉽지 않더라는 게 주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로변이나 각지라든지 상인들이 잘 보이는 곳 있잖아요. 그런 곳에 차려놓은 사람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기는 해요. 매물 확보가 자연스럽게 되니까. 근데 또 어떤 곳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어떤 분들은 또 그걸 깨기도 해요. 정말 새벽같이 아니면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시간대 그런 때. 그 다음에 상권에 따라 다르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오후에 오픈하는 상업지다 하면은 오픈하고 조금 쉴만한 시간에 가서 명함 쭉 이렇게 돌리시고 그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또 메인에 있는 것보다 잘하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영업력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영업력이 내가 진짜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좀 좋은 자리 좀 비용을 주더라도 상가액입니다. 상가 중개. 그래서 가게 여러분들이 영업력이나 사람 대하고 서스럼 없이 좀 막 이렇게 좀 웃으면서 다가가고 또 사람이 조금 뭐 부담스러워 해도 내가 먼저 명함 좀 건넬 수 있고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릴 수 있고 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이 비싼 메인 상가 잘 보이는 곳 이런 곳에 비싸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본인 스타일이 그런 걸 잘 못하신 분들은 상가 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자리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주변에서 그렇게 보니까요. 자, 그 다음에 제일 핫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.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소공을 꼭 그쳐야 하나요? 자, 이 질문이네요. 전주분이님. 소공을 꼭 그쳐야 하나요? 실무를 위한 강의는 계속 학원을 가서 받고 있는데 이미 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 추천한 게 다 케이스바이 이렇게 다 다르죠. 저희가 남 밑에도 있어보고 제가 직접도 해봤는데 저는 직접 하라는 주의입니다. 근데 이게 스타일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겠죠. 진짜 정해진 것만 하시는 분 있잖아요. 성격상 그럴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그런 일이라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. 일을 찾아서 하기가 힘든 분들 있잖아요. 이 성격마다 다 다른데 어떤 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막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죠.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면서 내가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, 결과는 떠나서 그런 분들은 무조건 기업 오픈 추천입니다. 기업 추천. 그러면 진짜 본인이 많이 배우게 돼요. 근데 정해진 일을 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소공 일을 좀 해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. 그거는 본인 성격 따라 그리고 업무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본인이 해온 일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기업 정해진 일만 하시고 좀 어떤 우리가 체질로 보자면 소음인처럼 정해진 일을 아주 반듯하게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성격은 딱 사장님입니다. 그러면 전주번이님은 무조건 기업하세요. 배우는 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. 내가 소공을 하면서 예를 하나 들면 소공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소공은 개공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쓰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면 소공 입장에서 내가 배우고자 필요해서 간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.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배우기도 힘들 뿐더러 또 오픈이 되어 있는 소장님 밑에서 간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머리 지끈지끈 싸매면서 문제 해결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. 배우는 거는 거의 뭐 10배입니다. 10배. 그래서 무조건 개업하셔야 되고요.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발로 뛰고 어려워 보면서 힘들어 보면서 배우는 게 정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일단 전주번이님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기업을 추천드립니다. 지금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기업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하면 위험하다, 소공 안 하고 하면 내가 힘들더라, 뭐 그런 분들 말씀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순전히 제 생각인데 그분들이 소공을 하고 기업한다고 해서 힘들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내가 막상 소공 경험 없이 기업해보니까 일머리도 못 찾겠고 힘들더라. 그래도 소공으로 경험 쌓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. 그분들이 소공 경험을 쌓고 기업을 해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생각하는데요. 왜냐? 마음먹기 따라 다르기 때문에. 그렇게 생각합니다.
중개업은 일을 자기가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머리를 자기가 잡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. 전주번이님 경험이 안 좋으니 경험이 없으니 좋은 자리는 임대료 부담이 되고 임대료가 적은 것은 자리가 안 좋으니 그는 뭐 당연하죠. 상가 본인이 열심히 뛸 수 있으면 뭐 임대료를 조금 줄여서라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. 여기서 뭐 끝낸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해요. 내가 여기서 상가를 해봤잖아요. 임대료가 적은 곳에서 해봤어. 이제 막 시작을 했어. 기업으로 경험 없이. 이거 하나하나 다 배우고 경험 아닙니까? 그래 놔놓고 열심히 뛰어보고 안 되면 나중에 자리를 옮기셔도 돼요. 그런 것까지 생각하세요. 그렇게 투터치, 쓰리터치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창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뭐 한 번에 다 되면 좋겠지만은 근데 자리를 옮기실 때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진짜 거기서 최선을 다해보고 자리를 옮겨야 돼. 그 어떤 분들이 대부분 보면 자리만 옮기시는 분들이 어떻게 자리를 옮기냐 자리 빨만 보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손님이 안 오는 거야. 안 올 때는 어떻게 오게 하지를 고민 안 하고 에이 손님 안 와 하고 자리 옮기는 거죠. 보면 메뚜기 띰뜨듯이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호재 있는 곳 따라다니고요. 컨택이 잘 되는 곳만 찝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. 진짜 계속 건바이건이에요. 인프라가 안 늘어나잖아요. 그렇게 일을 하면 결국은 못해요. 인프라도 없고 나중에 쉽지가 않아요.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힘들어도 인프라를 쌓아 나가잖아요. 상가를 했다 칩시다. 힘들더라도 처음에 맨 땅에 헤딩하면서 팔품 팔고 사람 인맥 만들고 점점 인프라 늘리자 나중에는 쉬워져요. 그 예전에 지금 20년 20년 이상 꾸준히 편하게 하고 계시는 듯한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이 인프라를 잘 다져서 그런 거거든요. 물론 노력 안 하면 인프라도 요즘은 깨져요. 깨지는데 깨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요. 오래 하신 분도. 그러니까 인프라를 꾸준히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계속 발로 안 뛰어도 되잖아요. 그렇게 되는데 자꾸 발로 뛸 생각을 안 하고 자리만 쫓아다니는 거라. 메뚜기 ጢ 뛰듯이. 얼마나 불편하고 제로바에서 계속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 옮겨 다니는 걸 마인드에 가지시는 건 좋아요. 근데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한테 맞는 최적의 물건, 내한테 맞는 최적의 스타일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. 한 자리에서 뭐 아예 뭐 말뚝박아라 저는 이걸 추천드리진 않아요. 근데 하다 보면 이런 호재나 이런 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오던데 그런 데만 찾아다녀야겠어. 제 일이 되는 사람은 절대 비춥니다. 절대 잘 못 됩니다. 진짜로.